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전공 관련된 일을 했고 약 2년 전에 상경해가지고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처음에 이사한 집에서 2년간 살고 있는데 약 1년 전부터 30이 넘어가기도 하고 언제까지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랑 빌라 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 보유 금액과 능력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가능하지 않다. 경기도권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구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그동안 한 번도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게 어찌 보면은 내가 거주를 해보지 않으면 네. 모를 수 있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 저게 뭔 차이인데? 어차피 바닥 온돌이고 방에 들어가면 방 네모나게 생겼고 빌라도 문 열고 들어가면 아파트랑 구조가 똑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서는 다들 아파트 하는데 약간 감이 안 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빌라를 그냥 사가지고 속 편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주변에 말했더니 모두가 반대한다. 왜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원룸이기도 하고 뭐 누수 없고 깔끔하고 보일러 틀어서 따뜻하면 된 거 아니냐. 에어컨 틀면 시원하면 된 거 아니냐. 이게 틀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맞아. 아니 원룸에서 살아도 사실 자기가 만족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근데 누수 있고 보일러 틀었는데 난방 안 되고 여름에 더운 거 이게 빌라든 아파트든 그런 건 아파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거를 좀 봤는데 저렴하죠. 확실히 빌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서울인데 위치도 좋은데 이 가격이야? 라는 게 확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방도 2개고 지금보다 어쨌든 훨씬 커지고 베란다도 뭐 있고 하니까 이거 사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 다시 계속 반대. 얘기하면 반대. 말만 하면 반대하는 거야. 자기 일도 아닌데 반대. 빌라는 집도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된 겁니다. 현금 1억에 디딤돌 대출 한 1억 2천 정도 받으면 대략 30년을 계산해 보니까 원리금 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디딤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금리도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제 빌라냐 아파트냐를 떠나서 저렇게 해가지고 월 50만 원 내는 거 월세하고 비슷하거나 저렴하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월세는 그냥 버리는 돈이고 저거는 이제 모이는 돈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하면 좋은데 저기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 고정금리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저 그냥 딱 50만 원으로 고정돼서 나가는 건데 그거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평생 그 집에 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저렇게 해놓고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서 결론 내리는 거 그건 약간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평생 거기서 거주한다면은 저게 변동이 없겠지만 대부분 다 요 집 샀다가 가격 조금 오르면 그거 팔고 그걸 시드로 해가지고 대출 좀 더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딤돌 대출은 사실상 처음에 받는 그 언저리에서 가격 말고는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데 저걸로 이제 장기 계획까지 세우는 건 무리가 있다. 근데 지금 이분의 생각에 2억 2천 정도 하면은 내 소득에서 충분하고 월세보다 싸니까 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보다 싸고 그리고 지금보다 집도 좋아진다면 굳이 내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반대를 하는 건지 뭐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빌라를 구매하게 되면은 시드머니가 사라진다. 1억을 모으면은 돈이 더 불어난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해봤더니 자기가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왜냐 21년 초부터 22년도까지 코인과 주식에 넣었다가 2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를 반복하다 보니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건 게 왜냐면 우선은 이게 내가 1억을 넣었다고 치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무섭게 빠지거든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못 던지면 만약에 한 5% 정도 빠졌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좀 물려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올라갈 때쯤 되는 요때 이런 상황도 오잖아요. 이제 금리도 낮아진다고 하고 그러면 더 오를 걸 찾아요. 그래서 여지껏 그 물려있던 건 팔고 무언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사면 얘는 오르고 얘는 또 떨어지거나 덜 오르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게 주식 초보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늘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주식이랑 코인 둘 다 뭐 어쨌든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치면은 금융자산은 어쨌든 확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팔아야 되는 건데 빠질 때는 사실 무섭고 또 사실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사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만 이제 항상 눈에 보이니까 보통 다 올라간 어떤 그 고점 언저리쯤 내가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상투 잡고 물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 반복하셔서 하기 싫다. 2천만 원 손해를 봤다. 지금까지 겪어온 투자는 사실 투기에 가깝지만 실패를 해보니까 시드머니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가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돈을 잃으면 그 철학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진짜 근데 철학. 그 투자 철학은 진짜 맞아요. 경험에서 축적된 게 네. 사실 가장 커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투자 성향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 네. 나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투자는 나한테 맞지 않구나,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네. 꼭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네.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쫙 잃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이제 도대체 삶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런 시드머니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돈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약간 이런 철학자의 마인드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원룸을 벗어나 역세권에서 내 집에 살자라는 약간 조금 이상한 결론으로 결론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시드머니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있으니까 또 빌라를 구매해 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생각도 다음 들죠.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연인의 마인드로 이제 가는 요런 구조로 가시는데 요거는 좀 아니라는 거 이따가 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지금 서울 역세권 빌라를 구매해서 실거주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길로 빠지는 걸까요? 라는 게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우선 소득이 높으세요. 네. 소득이 높고 근데 지출도 적진 않으시네요. 식비가 일단 식비가 70만 원. 예. 하루 4끼를 드시나? 이거 상당히 많은 건데 네. 그럼 하루에 거의 2, 3만 원씩 쓰시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쓰시네. 그 돈에다 이게 그래서 또 그러실 거예요. 프리랜서 개발자시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처럼 물론 이제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형태일 텐데 뭐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뭔가 식비라든가 이런 거 제공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높은 거겠죠. 그럴 수도 그러면은 있겠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셔야 될 거고 네. 다른 거 쓰시는 거 보면 뭐 교통비 짜잘하게 쓰시고 빈칸이 많네요. 뭔가 200만 원인데 뭔가 이렇게 돈은 합쳐보면 맞지는 않는데요. 한 120에 네. 한 요런 게 있구나. 그럼 뭐 짜잘한 짜잘한 3, 40만 원이 더 있고. 사실 우리 카드 값을 보면 네. 내가 무슨 한 달에 200을 긁어 뭐 그렇죠. 6,000원, 4,500원, 2,000원, 3,000원 다 더해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상황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네. 보면 지금 주거 원룸 월세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제 50만 원이면은 비싸다면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저걸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아마 아까 지출을 보면 식비 70만 원 외엔 자잘자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월세가 되게 아깝고 되게 커 보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느끼기에. 네, 거기다가 지금 중고 경차를 하나 사시고 네. 혼다 슈퍼커브 오토바이 요거를 이제 최근에 취미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토바이가 사실은 그렇게 뭐 오토바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뭐 기름값도 적고 산다 이런 거 아니고 저걸로 이제 출퇴근도 가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경차도 이제 중고로 사셨고 저거에 큰 비용이나 뭐 보험료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크진 않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네, 이분 소득에서 저축을 또 많이 하시니까 오토바이 취미 정도는 가질 수 있어. 결국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 담배 정도인데 뭐 그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식비만 조금 줄이시면은 네. 뭐 비용에서는 뭐 크게 많이 줄일 건 없는 것 같아요. 소득도 있으시니까. 심지어 보험료도 그 흔한 실비보험조차도 없다고. 실비도 없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뭐 보험 정리나 이런 거는 또 필요 없겠네요. 자산이 한 1억 정도 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빌라를 사면은 크게 대출도 안 받고 네.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통화로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는 집도 아닌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빌라에 되게 그 마음이 많이 가셨나 봐요, 지금. 지금 보일남 채널 네. 보기 전에는 좀 많이 강했었는데 요즘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나요? 뭐 사라는 사람도 없었나요? 사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단 한 명. 네. 전부 다 돈 더 모아서 아파트를 사라 이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속상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빌라에 살아도 괜찮거든요. 괜찮고 거주를 해도 괜찮은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어떤 자산 형성이나 이런 거에 좀 불리하다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아파트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빌라가 또 안 올라가고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쏠리면서 그게 더 심화되는 게 있어서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 빌라가 안 오르지는 않습니다. 빌라도 올라요. 서울 기준으로 한 10년 동안 한 30 몇 % 올랐어요. 10년. 10년에 30 몇 %. 근데 그 기간 동안 아파트는 한 70% 정도 오르긴 했어요. 빌라 네. 상승률에 비해서 2배 정도 오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빌라가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샀다고 해서 가격이 0원이 되고 갑자기 뭐 빌라가 뭐 폭파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어차피 집은 하나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네. 아파트 산 사람 대비 빌라 산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 손해를 받기 때문에 빌라가 돈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네. 대출 이자에 비해서 오르는 게 더 크면은 그게 더 낫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빌라를 사서 돈을 번 분들은 보통 재개발이 되거나 내가 산 게 뭐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아파트로 바뀔 만한 뭐 그런 거를 사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아파트 대신으로 그냥 나는 살기 좋은 그냥 좋은 구조의 그냥 빌라 평범한 거 살겠습니다. 절대 개발은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네. 거 지금 빌라는 집도 아닌가님이 하시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가지고는 아파트 산 사람 대비 뭐 특별하게 어떤 이득은 아니라 이제 상대적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아, 무엇보다 이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빌라를 네. 잘 안 살려고 하고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죠. 네. 나중에 팔고 네. 어딘가로 가려고 했을 때 문제고 그러면 아니 뭐 팔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전 지금 막 주변에서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 사연 들어오는 거 보면 뭐 네. 많이 눈에 보이는 게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뭐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가능하니까. 근데 빌라에 살고 있다가 이거 팔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안 팔려서 죽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네, 답이 안 나오는. 아무래도 제가 올 초에 봤던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한 9개월째 판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사죠. 네. 그렇죠. 이게 가격을 좀 낮추면은 좀 아파트들은 그래도 좀 잘 팔리는데 환금성이 좋으니까 근데 빌라는 좀 가격을 낮춰도 이게 매수하는 걸 되게 좀 어렵게 국가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1주택으로 막 취급을 하기도 하고 청약에서 불리한 것들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약간 뭐 풀어주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참 속상한 얘기지만 큰 틀에서 빌라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네. 진짜 여기 댓글 주시는 것처럼 경매로 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사서 아 나는 내가 샀던 가격 비슷하게만 팔아도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이제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조금 웃돈 얹어받아서 그래 조금 수익을 낸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싸게 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보다 싸게 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팔릴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네. 그런데 돈이 자칫하면 여지껏 번 돈이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두 번째 고민인 그 시드가 여기에 네. 그냥 묶여서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단점도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빌라 그리고 이제 살 때는 그걸 네. 감안해야 되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원룸을 벗어나서 역세권의 내 빌라에서 구매해서 살자라는 생각이 이게 아마 또 바뀌실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뭐 어떤 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상황이 뭐 직장이 또 바뀌면서 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안정된 어떤 생활권과 안정된 상황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럴 때 환금성이 되게 나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나쁜 자산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소득도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은 아파트 쪽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 네. 빌라가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 아파트 웬만한 거보다 수익률이 나쁩니다. 빠질 때도 같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 남들이 말리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네네. 결혼 생각은 없으신가요? 결혼 생각은 엄청 많은데 네. 아직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빌라가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또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아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될 확률도 높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얘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하고 오토바이가 있으신데 그 주차는 안 불편해요? 여기는 지금 빌라에 제 전용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빌라가 되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운 좋게도 원래 그 주차 때문에 난리 앞뒤로 주차해놓고 그렇죠, 막 그렇죠. 차 빼주세요. 뭐 밤이고 새벽이고 이게 지금 골치 아픈데. 이중 주차로 이렇게 앞뒤로 해놓으면은 그거 앞차가 안 빼줘가지고 지각하고 네.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이제 빌라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은데 아니면 오히려 뭐 아파트를 한번 좀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아파트에 대해서 네.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아파트 내부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주차나 이런 것들도 되는 것들 좀 보시면은 그래도 꼭 살아봐야지만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회사 근처에 네. 회사가 영등포 쪽인데 가끔씩 친구랑 이제 아파트 내부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그 공기를 한번 마시고 오거든요. 다른가요 공기가? 공기. 빌라랑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아파고 아, 그래서 아파트를 살아보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월세나 어차피 지금 2년 정도 사셨다 그랬잖아요. 서울 상경하신 지. 이거 네. 계약 끝나가지 않나요? 지금 빌라? 지금 계약은 월세 계약 1년은 끝났는데 네. 집주인이랑 협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만큼 살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한다고 하고. 주인 착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끝나게 되면 아파트 월세나 아니면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되시면 전세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뭐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시고 좀 전에 앞전 사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높이를 좀 높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첫 번째 사연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인데 내가 지금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소득도 괜찮으시거든요. 아파트를 뭐 접근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2, 3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아파트 전세는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인데 아파트 전세는 안전한 게 맞나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전세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가 시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전세를 가려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성향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전세 가격은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쵸. 아파트는 보통은 이제 전세 사기가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매매랑 전세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파트는 뭐 아직 50% 정도 수준 뭐 안팎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전세금을 막 못 받아가지고 막 큰일이 나는 거는 정말 작정하고 없죠. 치는 사기들 아니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증보험 끊고 들어가시면 아파트는 진짜 거의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세를 한번 싸게 한번 얻어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뭐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축 잘 하시고 계시니까 당장이 아니라 한 2, 3년 정도 뒤에 한번 집 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 사이에 계속 공부도 좀 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부의 레벨이 예를 들어 뭐 10이다. 10이 최고다. 그러면은 본인은 제가 봤을 때 한 0.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2. 0.2 정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사실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빌라를 사실 거면 절대 신축 빌라는 사지 않는 거를. 절대 그거는 신축 빌라 분양을 받거나 이러시면은 웬만해서는 조금 손해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구축을 보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재개발 같은 게 될 만한 낡은 거를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부일라님 소장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가 이제 또 앞으로 저는 걱정인 게 그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도 전세 이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어찌 보면 필수란 말이죠. 그렇죠. 빌라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의 126%까지만 가능하다고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이 생겼어요. 빌라의 적정 전세 가격이라는. 우리가 기존의 전세 가격 아파트든 빌라든 수요 많으면 조금씩 올려받을 수 있고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럼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의 126%. 이 공식이 생기다 보니까 정확한 집값이라는 게 이제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보다 전세가가 비싸다 그럼 저게 안 들어가.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보다 전세값을 올려받을 수 없는 거고. 이제는 빌라는 전세로 세입자를 들이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빌라 수요는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빌라를 비선호하는 분위기는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26%라고 했을 때 그걸 맞춰주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건 아닌데 약간 이 시세가 주변보다 너무 싼데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반전세? 이거 보증금은 이만큼 받고 또 월세 쪽으로 반전세 쪽으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지금 뭔가 빌라를 산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매로 막 확연하게 뭐 싸게 산다거나 투자자의 어떤 실력으로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